경제, 외교, 안보,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습니다. 이제 불과 20여일 뒤면 다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정부가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될 텐데 남은 기간 동안 대선 전국의 변수들이 뭐가 있을지 또 어떤 점들이 표심에 영향을 주게 될지 뉴스더 코너에서 정치부 김하림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어쨌든 지금 판세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우위에 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수치는 차치하더라도요. 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 그리고 범보수 진영에서 두 후보가 갈라진 삼자 구도라는 점 등 이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정동영 후보가 이명박 후보에게 패했던 지난 17대 대선 이후 최대 표차에도 가능할 거란 기대감도 나옵니다. 네. 그럼 여기에 국민의힘 후보 선출 과정에서의 내홍, 이것도 뭐 지지층 결집력을 더 흐트러지게 만들었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지금 상황으로는 좀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당내 소장파로 꼽혔던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내정한 것도 갈라진 당을 수습하는 게 먼저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발빠르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면서 나름 뭐 구상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결국 중도층 표심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문수 후보가 중도층에 좀 취약하다 이런 평가를 받다 보니 계엄에 대해서 직접 사과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김 후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그동안에도 계엄은 잘못됐다는 입장이었지만 직접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후보는 또 조만간 공개적으로 탄핵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긋지 않고서는 중도 포심을 끌어들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계파와 상관없이 당 내에서도 힘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또 김 후보가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내용 이후 단합을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내는 것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민주당도 뭐 역시 중도층 공략이 최우선일 텐데 일부 다른 움직임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재명 후보의 통합 메시지입니다. 이 후보는 오늘 국민의힘 경선에서 떨어진 홍준표 전 시장을 낭만주의자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홍 전 시장 정책을 돕던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도 캠프에 영입할 계획입니다. 홍 전 시장의 강세를 보이는 2030 지지층 표심은 물론 진영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유화적 이미지를 함께 노린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반면 초선 의원들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을 오늘 발의하고 오는 14일 대법원장 청문회도 여전히 철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일단 사법부 흔들기로 중도층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중도층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자, 이번 선거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아마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 간의 단일화일 텐데 뭐 선을 그었어요. 이준석 후보는 가능성은 있을까요? 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국민의힘 내홍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의 존재감이 좀 부각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계엄과 탄핵에 대한 분명한 사과 등 단일화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이 후보의 지지율 추이가 변수가 될 거란 분석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는 현재로선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생길 정도로 이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갈 경우 전격적으로 단일화가 성사될 거란 전망이 있는 반면 오히려 차기를 노리고 완주의 길을 선택할 거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네, 뭐 20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현재 구도가 그대로 굳어질지 아니면 또 흔들릴지 한번 지켜볼 일이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